이제부터는 네가 뭔가를 보여줘. 이런 게 되니까 상대방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자기 사주를 기준으로 보는 연애 꿀팁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이건 뭘로 보냐? 본인 사주 중에서 월지만 보면 돼요. 월지가 뭐예요? 막 물어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있잖아. 그러면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만세력 보는 법 저희 유튜브 컨텐츠에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 입력해보면 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봐야 뭐 사주를 보는 거지. 이게 안 되면 돈 주고 보셔야 돼요. 자, 만세력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사주 팔자라고 했었을 때 사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해서 사주고, 여기 안에 각각 두 글자씩 총 8글자가 들어가서 팔자, 8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지라는 건 우리가 12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월지인 부분에 인, 묘진, 사, 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가지 월이 들어가요. 우리가 자기 월지를 다시 봅시다. 자기 만세력을 켜면 월지 위치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중에 한 글자가 있을 거고, 그 위에 뭐 비견 뭐 이런 식으로 육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내 월지가 인신사회 중에 하나다 하고 하면 이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인신사회 같은 경우는 생지라고 해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월이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육신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일간 기준으로 갑목 병화가 투간한 경우나 갑목 병화가 뭐 운에서 온 경우 갑병이라고 뭐 써 있을 거예요, 자기 사주에.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육신 같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월 같은 경우도 임수경금, 자기 월지 육신 포함해서 임수경금에 해당되는 거 같이 보셔야 되고, 4월 같은 경우도 월지 육신에 경금병화 같이 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월지가 4월이다 그러면 월지에는 육신을 하나 봐야 되는 거죠. 뭐야? 상관. 그러면 내가 상관에 대한 부분을 하나 봐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번 육신에서 5가지로 나눌 거니까 식상에서 그 상이 상관이에요. 근데 만약에 월지에 있는 육신도 봐야 되지만 4월 같은 경우는 자기 사주에 경금, 병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육신도 보라는 거죠. 그러면 경금을 봤으면 경금이 정관이잖아요. 정관도 같이 봐야 된다. 다음 자오묘유월. 자기 월지가 자월, 5월, 묘월, 6월이면 쉬워요. 얘네는 왕지라고 해서 그냥 월지만 봐도 돼요. 월지가 자오묘유면 뭐 여기에 뭐 식신이 써 있었다 그러면 식상월 영상만 보시면 돼요. 그거 보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진술충미,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이거는 고지 아니면 묘지라는 용어로 쓰는데 그거 몰라도 되고, 월지의 진술충미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진월 같은 경우는 월지 육신인 거 하나 보고 일간 기준으로 을목 개수에 해당하는 육신 봐야 돼. 술월이면은 똑같이 밑에는 육신 보고 신금 정화 보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특정 육신이 왕하다는 건 그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기준에서 보는 거는 그 성향이 강한 거, 그다음에 월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게 나간 것들은 그 영향을 받는 거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면 돼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실 거면 개인 사주 구조를 보고 어떤 게 더 왕한지를 본다던가 이런 거는 일단 무조건 초보 수준이 아닌 거니까 우리는 초보 기준에서 쉽게 대체로 기준 잡는 그 월지를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요약 정리하자면 월지를 보자. 개인 사주에 따라서는 참고할 글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요까지. 1교시 연애 특강 꼬시는 필살기 1교시 비겁 부제는 월지 비견 겁제 보겠습니다. 자기 월지가 비견 또는 겁제다. 투간된 게 비겁 겁제인 경우도 보라고 했죠. 비겁이 월을 지배하고 있는 사주, 그러니까 비겁이 왕한 사주들은 대체로 상대방한테 자기랑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해. 너도 나랑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통한다. 약간 소울메이트다. 뭐 이런 이상한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다라는 그 동질감을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고 막 인정받기를 되게 바라거든요. 근데 이 심리가 자칫 잘못하면
일종의 자기 과시욕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했는데 너도 뭐 이렇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나는 뭐 페라리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되게 좋은 거 같지 않아? 뭐 이런 거. 전혀 뭐 동의할 수 없는 거.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자랑하거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지. 뭐 그런 종류의 걸 하면 그냥 좀 재수없고 많은데, 비겁이 왕한 사람들이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는 걸 가시하고 그걸 동의를 또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만큼 관심이 있고 너한테 시간을 얼마나 쏟았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뭔가를 보여줘, 이런 게 되니까 상대방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만약에 월지의 비견이라는 거는 단순히 비견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건록이라고도 하고 근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이라는 건 뿌리 근자. 그러니까 발이 달렸다, 뿌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비견이 월지에 깔렸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위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내가 맞을 것 같은 사람 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안 만나요. 비겁들은. 내가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상대한테 고백하는 걸 좋아해요. 일종의 방구석 여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겁인 경우가 우리 집에서 대장인데 밖에 나가면 찐따 같은 거. 내 동네 나와바리에선 깡패인데 낯선 환경 가면은 어버버하고 약간 순둥순둥이 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더 나은 사람을 선호한다기보다 내가 그 동네에서 제일 돋보이고 나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항상이 아니에요. 자기 나와바리에서. 그럼 만약에 월지에 비견이 있는 사람이 나대지 않는다는 건 뭐냐? 거기가 내 나와바리가 아니다. 내가 설치면 맞겠다. 그래서 슬슬 발을 빼요. 보통 비겁인 사람들이 자기 나와바리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곳, 그런 분위기가 아닌 곳에서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지에 비견이 있으려면 사주에는 아까 10가지가 있으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 월지 비견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전체 10%니까. 그러니까 월지로 근황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비견은 뭐 지지 어디든 간에 사주 어디든 간에 있을 수는 있는데 월지에 있기는 드물다는 거죠. 월지 비견이 연애를 막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애 서투른다 막 이런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얘는 내가 이 정도는 뭐 그냥 싹 가능하겠는데 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불 지폈다가 기름 부었다가 들었다 놨다 지 맘대로 하는 타입이에요. 이거를 보고 비겁들을 약간 선수 같다라는 얘기도 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 자기보다 약한 것 같으면 지가 여포인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찐사랑 앞에서는 완전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상대가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개 나와바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좋아하지 않아야 그런 들었다 놨다 여포짓을 가능한 거지. 자기가 엄청 좋아하고 매달리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미 자기는 관계에서 진 거잖아. 갑을병정에서 정인 거야. 거의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게 이 비겁들이 제일 잘하는 짓이 억지 부리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가장 익숙해, 억지 부리는 게. 왜냐면 자기 나와바리에서 했던 짓이 억지 부리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깡패가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루틴을 가지고 상대방한테도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깡패 짓을 시전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을 오픈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무조건 진 거죠. 특히 비겁들은 완전히 져요. 결과가 뻔하죠. 그거는 뭐 볼 필요도 없이. 근데 비겁들은 그 상태에서 인정을 안 하지. 매달려요. 억지 부리고. 깡패 짓을 계속 하려고 해. 왜냐면 평생 하던 짓이 깡패 짓밖에 없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뭐다? 전혀 먹히질 않는다. 자기 여포 같은 그런 어떤 특성 같은 게 하나도 못 발휘되니까 비겁들은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하는데 너가 나를 좋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도 해줘 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너한테 리액션을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아무 반응이 없냐는 거지. 아니 근데 걔네 둘이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지가 뭐 남한테 왜 이렇게 해달래, 아니면 뭐 얘가 왜 나한테 안 잘해주냐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거는 폭력적인 거죠, 일종의. 요게 비겁이에요.
이런 행동들을 대단히 잘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걔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비겁이 왕하면 사람이 자의식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자기 중심적이라서 어느 정도 그게 피해의식 비슷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상대로부터 호감을 얻고 싶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억지 부리지 마. 바닥에 눕지는 않겠지만 누워가지고 찡찡대는 거, 막, 나 좋아해 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널 좋아하는데 왜 너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주냐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멋대로 관계를 끊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강요하지 마세요, 상대방한테. 모든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 마음 안 받아줬다고 관계를 끝내거나 쌩까거나 손절하거나 이런 것들도 비겁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각자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짜증내지 말고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정의하거나 뭐 발전시키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월지 비견겁제 영향 많이 받는 분들이 좀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갖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질투해. 막 뺏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성급함이 좀 있어요.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질 않아. 그러니까 상대가 내 속도에 맞춰주길 기대한다는 거지. 이게 안 맞춰주면 맞춰달라고 막 억지를 막 부려요. 이게 관계면에서는 대단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들은 그냥 한 사람한테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보시고 이렇게 새싹에 물 주듯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상대한테 누구보다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으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관계로 발전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시간만 두면 돼요. 너무 제가 팩폭만 한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사람들이 하이드님 비견겁제 싫어하시죠? 뭐 이러겠지? 근데 저는 뭐 막 이런 특정 육신을 차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겁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좀 하자면 비겁왕들은 관계에서 이런 장점이 있어요. 알던 사람처럼 편하게 있고 다른 사람들 관찰을 해서 리액션 같은 것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한 부분을 좀 의식하면서 노력하면 편안함도 주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좋으면 사귀고 아님 말고 이런 마인드로는 진짜 좋은 사람 얻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자, 비거방들 파이팅 하시고 억지 이런 거 2주간 압수. 억지 부리지 않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자, 여기까지 월지로 알려드리는 연애 꿀팁이었습니다. 본인 월지를 볼 때는 꿀팁일 거고 관심 있는 분의 생일을 대충 아신다면 뭐 공략법으로, 그러니까 공략법이라기보단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방식으로 참고할 수도 있겠죠. 더 구체적인 공략법은 뭐 기회가 되면 찍을 수도 있고, 이 연애 특강류가 좀 인기가 많으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친구들 사주도 참고하면서 연애 스타일이 어떤지 임상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름 잘 맞을 만한 거 위주로 소개해드리지만 사주 구조마다 집중해서 볼 부분이 당연히 달라지고요. 참고할 글자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초보를 위한 단식이니까 디테일을 알기는 어려운 거 아시죠? 저는 이걸로만 상담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재미로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안 맞는다고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인간은 우연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운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선택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각자 사랑에 빠지기로 선택한 거라고 봐요. 이왕 선택하는 거 모두 스마트하게 좋은 연애를 합시다. 본의 아니게 팩폭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약점을 알아야 똑똑하게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 팁을 잘 활용해서 연애 상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상담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바쁘고
아무튼 그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들은 노래가 있는데 저작권 문제상 영상에서 들려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거 만들면서 이 노래를 계속 들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간증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항상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음 시리즈를 만드는 거니까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수업 끝!